여기 한국 산불을 돕겠다며 인천공항으로 몰려드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착하자마자 보여준 행동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는데요. 한국에 도착한 이 외국인들은 대체 무슨 행동을 했길래 이토록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LA 산불의 은혜를 갚겠다며 한국까지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인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리 냉담합니다. 왜 한국인들은 이들의 도움을 거부하는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엘리엇 브람슨입니다. 보스턴 종합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10년 동안 근무했었어요.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익숙했었지만 제가 직접 위험에 처할 줄은 몰랐습니다. 2025년 1월 LA 북부에 닥친 대형 산불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학회 참석차 LA에 왔던 저는 그날 아침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갑자기 비상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대피 명령이 떠 있었어요. 창밖을 내다보자 하늘이 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당장 대피해야 합니다. 옆방에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급하게 옷을 걸치고 여권과 중요 서류만 챙겨 뛰쳐나왔습니다. 거리는 이미 혼란스러웠죠. 사람들은 짐을 싣고 차에 올라타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도 서둘러 렌트카에 탔지만 도로는 이미 꽉 막혀 있었습니다. 이러다 모두 타 죽을 거야. 누군가의 절망적인 중얼거림이 귀에 맴돌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늘은 더 어두워졌고 바람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차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보니 불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공포에 질려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차를 버리고 도보로 대피하기 시작했어요. 연기가 자욱해지면서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주변은 아비규환이었어요. 아이들은 울고 어른들은 소리치고 공기는 점점 탁해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마스크도 없이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며 걸었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죠. 여기서 쓰러지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로서 화상과 연기 흡입의 위험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로변에 쓰러져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동양인 청년이 서툰 영어로 제 상태를 물었어요. 간신히 숨을 쉴 수 없다 고 대답했죠. 그러자 청년은 주머니에서 물에 적신 수건을 꺼내 제게 건넸어요. 이후 다른 청년들이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한국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더니 저를 흰색 밴으로 데려갔어요. 밴 안에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지친 표정이었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물과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한 청년이 산소 마스크를 제게 씌워주었죠. 그는 LA 한인회에서 왔으며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거라고 유창한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구하러 온 것이었죠. 미국과 한국은 서로 도우며 사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봉사자의 말이 제 귀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용기와 따뜻함은 어둠 속의 등불 같았습니다. 배는 불길을 피해 좁은 산길을 지그재그로 빠져나가며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LA 한인회가 운영하는 임시 피난소였어요. 학교 체육관을 개조해 만든 공간이었죠. 들어서자마자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이 침대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의료 부스에서는 응급처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죠. 저를 구해준 청년들은 다른 피해자들을 더 구하러 간다며 서둘러 떠났습니다. 의료 부스에서 제가 의사라고 밝히자 봉사자들은 반가워하며 의료팀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다른 의료진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돌봤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이 제게 힘이 되었어요. 국적과 언어, 문화를 넘어선 인간적 나눔이 이곳에 있구나. 저는 그날 밤 피난소의 작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함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불이 맹렬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대피소 안에서는 공동체 의식과 희망이 느껴졌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며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의료팀에 합류하여 화상, 연기 흡입 그리고 다른 부상을 치료했어요. 일하면서 한인 봉사자들의 효율성과 조직력에 감탄했습니다. 밖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피소 내부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유지했어요. 음식은 정기적으로 배급되었고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침구가 교체되었으며 의료용품도 신중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한 젊은 한국 여성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자신을 한인회의 코디네이터 중 한 명인 민지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브람슨 박사님? 그녀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물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훨씬 좋아졌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얼마나 잘 조직되어 있는지 놀랍네요. 민지는 미소 지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재난 대응을 배워요. 지진, 태풍, 이제는 산불까지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죠. 저는 이 정보를 흡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에 공동체 의식이 정말 강력하네요.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을 믿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깊은 연결과 배려를 의미하는 한국적 개념이에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정이 더욱 강해져요. 하루 종일 저는 이 개념이 실천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노인들은 자신의 아이가 아닌 울고 있는 아이들을 위로했어요. 10대들은 시설을 청소하고 유지하는 일을 자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주저없이 개인 물품을 나누었어요. 저녁에는 불이 부분적으로 통제되었지만 대피 구역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적어도 하루가 더 걸릴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걱정스러워 보였고 다른 사람들은 안도했어요. 저는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평화로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연기 노출로 인해 천식이 발작한 어린 소년을 치료하는 것을 도우면서 그의 어머니가 근처에서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안정적인 상태임을 확인한 후 저는 그녀에게 케어 지침을 제공했어요. 고마워요, 의사 선생님. 그녀는 더듬거리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신의 축복이 있기를. 그녀의 단순한 감사의 말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재난에서 저는 잃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을요. 제 렌트카와 짐은 아마도 파괴되었을 테지만 저는 인간성에 대한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대피소에서의 두 번째 밤을 맞이하며 저는 삶이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불과 이틀 전, 저는 일상적인 의학 컨퍼런스에 참석한 의사였습니다. 이제 저는 생존자, 환자, 그리고 동시에 치유자였어요. 돕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흐려졌습니다. 저는 보스턴에 있는 동료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들은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를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꽤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산불에서 살아남은 것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속에 존재하는 친절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요. 밖에서는 불이 계속해서 풍경을 변화시키며 그 길에 있는 모든 것을 태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관심과 고립을 태워버리고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남기는 변화, 바로 연결이었죠. 그날 저녁, 우리가 함께 앉아 간단한 식사를 나누고 있을 때 저를 구해준 한국인 봉사자 중 한 명이 제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어요. 불은 파괴하지만 또한 빛을 가져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진짜 얼굴을 봅니다. 조화롭게 함께 일하는 다양한 사람들 그룹을 둘러보며 저는 그의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때로는 재난이 우리의 공통된 인류애를 상기시키는 데 필요합니다. 그 학교 체육관에서 친구가 된 낯선 사람들에 둘러싸여 저는 의과 대학에서 가르치는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교훈을 배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을 치유합니다. 몇 개월 후 병원 점심시간에 SNS를 확인하다가 한국 산불에 대한 뉴스를 접했어요. 한국 곳곳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주민이 대피했고 많은 마을이 화재로 소실되었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제가 겪었던 공포와 혼란을 그들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니 한국 산불은 이미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었고 강한 바람 때문에 진화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LA 지역 사회의 반응이었어요. LA 산불 때 받았던 은혜를 갚아야 한다. 며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다양한 배경의 시민들이 한국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었죠. SNS에는 모금 활동 링크가 공유되고 물품 기부 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LA에서 한국행 자원봉사자들도 모집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움직임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 돌려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보고 결심했습니다. 저도 자원봉사자로 한국에 가기로 했었어요. 병원장에게 인도주의적 목적의 특별 휴가를 신청했고 다행히 승인을 받았습니다. LA 한인회에 연락하자 제 의료 경험을 환영했어요. 한국행 봉사단에 합류한 저는 출발 전날 있었던 오리엔테이션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여하는 의료봉사단 15명 중 5명은 저를 구해주었던 그 한인 청년들이었어요. 그들과 재회하게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그들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고
제가 봉사단에 합류한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었어요. 이것이 바로 정예예요. 서로 어려울 때 돕는 한국의 전통적 가치죠. 한 청년의 설명을 들으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인생의 순환이라고 느꼈습니다. 받은 은혜를 돌려주는 과정 같았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우리 봉사단은 경상북도 의성군으로 향했어요. 의성군에 가까워질수록 하늘의 검은 연기가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산불의 참혹한 흔적이 눈앞에 펼쳐졌죠. 푸르던 산들이 검게 그을려 있었고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저희는 세 곳의 대피소를 순회하며 의료 지원을 펼쳤습니다. 저는 주로 호흡기 질환자들을 담당했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통역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소통할 수 있었어요. 첫 환자는 80대 할머니였었습니다. 연기 흡입으로 인한 기침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셨어요. 진찰을 마치고 약을 처방하자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었죠. 정말 이런 곳까지 와줘서 고맙다. 는 말씀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었어요. 셋째 날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완전히 진화된 줄 알았던 지역에서 산불이 다시 번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그 불길이 아직 대피하지 못한 작은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구조팀과 함께 현장으로 가서 응급처치를 제공할 자원자를 모집했을 때 저는 즉시 손을 들었어요. LA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았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마을에서는 한 할머니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불길이 집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했고 집안에 있는 할머니는 호흡곤란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였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응급호흡기 환자 치료 경험을 강조하며 구조팀 리더를 설득했었어요. 방화복과 마스크, 산소통을 챙겨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집안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상태를 체크했었죠. 할머니는 무언가를 계속 가리키며 안간힘을 쓰셨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작은 상자였어요. 할머니의 눈빛에서 그것이 매우 중요한 물건임을 직감했었죠. 상자를 챙겨 할머니를 부축하여 밖으로 나왔지만 저희가 들어왔던 길은 이미 불길에 막혀 있었어요. 새로운 탈출 경로를 따라 험한 산길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있잖아요. 할머니에게 속삭이며 한 걸음씩 내디뎠어요. 20분이 넘는 시간 끝에 구조팀이 있는 안전지대에 도착했었습니다. 할머니를 안전하게 인계하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상자에는 할머니의 돌아가신 남편의 유품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에게는 집보다 더 소중한 보물이었던 거죠. 다음 날, 저는 병원에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계셨지만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었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감정 많은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살려줘서 고맙다. 그리고 상자를 가져와줘서 고맙다. 라고 통역사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불이 어떻게 국가와 언어를 넘어 우리를 연결했는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 봉사자들이 LA에서 저를 구했고 이제 저는 여기서 한국인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봉사단 전체가 현지 구조대원들과 함께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음식과 물, 이야기를 나누며 협력하고 있었어요. 한 소방관은 자신의 고향 마을이 불에 타버렸지만 여전히 다른 마을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봉사자는 저에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받은 친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었어요. 저는 재난이 우리를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깝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단순히 그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재난 앞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가 필요해요. 연기가 눈을 따갑게 해서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불꽃을 통해 서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의성의 산에서 배운 것이었어요. 희망은 불 속에서도 자랄 수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의료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더 많은 환자들이 저희 텐트로 오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화상과 호흡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저는 LA에서 한국인 봉사자들이 제가 숨을 쉬기 힘들 때 어떻게 도와주었는지를 기억하며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제가 치료하는 각 환자와 함께 그 연결은 더 강해졌어요. 저는 단지 한국의 낯선 사람들을 돕는 미국에서 온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가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인간이었어요. 불은 집과 숲을 앗아갔지만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공유된 인류애를 보여줄 기회를요. 팔에 붕대를 감은 어린 소년에게 물을 건네주자 그는 저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부모님은 깊이 고개를 숙였고 그들의 감사함은 번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여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에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이 된다는 것의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더 많은 구조와 환자 그리고 더 많은 연결의 순간들로 계속되었어요. 저녁이 되자 우리는 마침내 불이 진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해 소방관들의 불과의 싸움에 도움이 되었어요. 저희 팀은 지휘센터에 모였고 피곤했지만 희망적이었습니다. 한국인 코디네이터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며 빠른 대응 덕분에 많은 마을이 구해졌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저는 이 국제적인 노력의 일부가 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임시 대피소 밖에서 비가 내리는 동안 저는 제 일기장에 경험한 모든 것을 적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발견했을 때의 두려움, 우리가 탈출할 때의 결연함, 그리고 병원에서의 감사함이요. 저는 재난이 어떻게 사람들의 최선을 드러낼 수 있는지, 낯선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가장 필요로 할 때 국가 간의 경계가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 적었습니다. 불은 숲과 집을 태웠지만 또한 우리 사이의 장벽도 태워버렸어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고 저는 적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재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으로요. 한국에서의 봉사활동은 저에게 단순한 의료 지원 그 이상의 의미를 주었어요. 국적과 언어, 문화를 넘어선 인간적 나눔을 경험했었어요. 재난은 파괴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선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재난 상황임에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 각 부서별 명확한 역할 분담, 빠른 정보 공유 등은 제가 경험한 LA 산불 당시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서로 돕는 공동체 정신이었어요. 소방대원 중 한 명은 자신의 고향 마을이 불에 타버렸지만 여전히 다른 마을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 봉사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받은 은혜를 다시 돌려주는 과정,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저는 할머니를 구한 이후 병원에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계셨지만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감정 많은 고스란히 전달되었어요. 살려줘서 고맙다. 그리고 상자를 가져와줘서 고맙다. 할머니의 병실을 나서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제가 LA에서 받은 도움을 조금이나마 갚은 것 같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우리가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재난은 우리를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인류가 공유하는 가장 근본적인 진실이었습니다. LA로 돌아온 후 저는 병원에 재난 대응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시스템과 공동체 정신을 접목한 새로운 접근법이었죠. 그리고 매년 휴가 중 일부는 세계 각지의 재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난은 국경을 모릅니다. 하지만 도움의 손길도 국경을 모르죠. 불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꽃은 인류애라는 더 큰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불꽃의 일부가 되었어요. LA 산불 은혜 갚는다. 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우리 모두가 간직해야 할 삶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받은 도움을 돌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류의 연대이니까요. 한국에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다시 떠올렸어요. 연기 냄새가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 있었지만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대피소에서 준비하는 신선한 음식 냄새, 서로를 부르는 봉사자들의 소리, 대피소 벽을 밝게 꾸미기 위해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있었죠. 저는 한국 의료진과 함께 일하면서 연기 흡입 치료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배웠어요. 짧은 휴식 시간에 지식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제게 목자극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전통 한방 치료법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보스턴에서 사용하던 응급 프로토콜을 공유했습니다. 만난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의 팀이 되었어요. 노인분들은 재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분들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외딴 산골 마을에 혼자 살고 계셨고 불길이 다가오는데도 집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젊은 봉사자들이 이분들을 하루에 2번씩 확인하는 짝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저는 가능할 때마다 이 순회에 참여하여 임시진료소에 오실 수 없는 분들에게 직접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어느 저녁, 연기로 가득 찬 하늘 아래 해가 질 무렵, 저는 국제 봉사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일본, 호주, 캐나다, 그리고 여러 유럽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른 이유로 왔지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돕기 위해서였죠. 마이크라는 이름의 호주 소방관은 고향에서 산불과 싸웠던 경험을 나누었어요. 일본 간호사는 지진 이후 개발된 지역사회 대응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서 배웠고 각자의 나라로 가져갈 아이디어를 마음속에 기록했어요. 현지 아이들은 외국인 도우미들에게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는 손짓으로 질문하며 우리 주변을 따라다녔어요. 한 어린 소녀가 저에게 불타는 산 주위에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을 주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한국어로 뭔가를 써놓았어요. 봉사자가 저에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멀리서 우리를 도와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그림을 간직했어요. 지금은 제 사무실에 걸려 있어서 지구 반대편에서 찾은 인연을 매일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의 임무가 끝나갈 무렵, 지역사회에서는 국제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작은 행사를 열었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연설들이 있었지만 그 감정은 번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농장을 잃은 한 노인은 우리 각자에게 수제 팔찌를 선물했어요. 간단한 짜임새의 시이었지만 저에게는 어떤 비싼 선물보다 더 의미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 우리는 작은 통제된 불 주위에 모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 기타를 꺼내왔고 우리는 여러 나라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한국 노래의 가사를 몰랐지만 그래도 흥얼거렸어요. 그 순간 여전히 남아있는 연기에 부분적으로 가려진 별들 아래에서 저는 제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는 생각할 시간을 주었어요. 낯선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친구가 되었는지, 우리가 공통된 인류애에 집중했을 때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얼마나 쉽게 무너졌는지 생각했습니다. 재난은 우리의 공통된 취약성을 드러냈지만 또한 우리의 공통된 강점도 보여주었어요. 보스턴으로 돌아온 이후 저는 만났던 많은 봉사자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어딘가에 다음 재난이 닥쳤을 때 즉시 동원될 수 있는 비공식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제 한국인 친구들 중 일부는 이미 동남아시아 지진 후 구호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지난주 저는 한국에서 소포를 받았어요. 안에는 작은 묘목 화분이 있었습니다. 불에 탄 숲에서 다시 자라는 소나무였죠. 메모에는 간단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에서 새 생명이. 고마워요, 친구. 저는 그 묘목들을 우리 지역 커뮤니티 정원에 심었어요. 그들이 자라는 것처럼 제가 맺은 인연도 함께 자랄 것입니다. 불길은 꺼졌을지 모르지만 연대의 불꽃은 여전히 밝게 타오르고 있습니다.